안녕하세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정리하라는 조언이나 용기란, 비겁함까지도 안아주는 넓은 마음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을 텐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매일의 삶이 왜 시험의 연속인지, 또 우리가 내뱉는 말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익숙한 관계일수록 예의가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 이러한 삶의 진리들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말씀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정약용 선생님은 자승자강, 예의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승자강,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가 강하다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는 경쟁에서 남을 이기는 것을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진정한 강함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나약함, 게으름,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정약용 선생님의 삶 자체가 자승자강이 살아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정치적 박해를 받아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혹독한 시간 동안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희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절망 대신 붓을 들었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매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와 같은 위대한 저서들이 모두 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으니 말입니다. 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간 진정한 자승자강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남 탓을 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내면의 강인함을 찾아 스스로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 유혹, 하기 싫은 일을 미루고 싶은 마음, 맛있는 음식 앞에서 다이어트 결심이 흔들리는 순간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와 싸워 이겨내야 할 작은 전투들이며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우리를 더욱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약용 선생님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는 거창한 구호나 원대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지러운 책상은 어지러운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주변 환경은 우리의 사고를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결국 어떤 일도 제대로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생각을 명료하게 하며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마치 작은 방 청소 하나가 기분 전환을 가져다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며 검소함을 통해 청렴함을 유지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개인의 작은 실천이 공동체의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주변의 작은 질서부터 바로잡는다면 그 질서는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고 이는 다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질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사회 문제 앞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정약용 선생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제대로 하는 것.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내 주변의 작은 차별부터 없애려는 노력.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책상부터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용기란 삶의 비겁함마저 안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용기는 두려움 없이
맹렬하게 나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용기의 본질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통찰하셨습니다. 그는 용기가 단순히 과감하고 대담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나약함과 비겁함까지도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누구나 비겁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망설이거나 비난이 무서워 침묵하거나 책임지기 싫어 도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비겁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나약함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보신 것입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의지가 생겨나고 그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배 생활 중에도 학문에 매진했던 정약용 선생님의 삶은 그의 용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처지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학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한 의지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와 영감을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비겁함을 느끼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안고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이에게 목숨마저 바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본질과 리더십의 중요한 원칙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진심 어린 존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관리의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하며 백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하대하거나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따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친구 사이 등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상대방은 우리에게 깊은 신뢰와 충성을 보냅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 어떤 진정한 관계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정조 임금과 정약용의 관계도 이러한 존중의 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조는 젊은 정약용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아끼고 신뢰하며 중용했습니다. 정조의 이러한 존중이 있었기에 정약용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정조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우리의 의견을 경청하며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이 말씀은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은 누구나 매일 인생의 시험을 치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 삶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늦잠을 잘 것인가 하는 작은 선택부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노력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결정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학문에 매진하며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유배 생활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단련하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거대한 시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결국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들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려 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단순히 불행이나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시험의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은 나에게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시험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이란 지나온 발자국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의 진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책임감을 강조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경험,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 응축된 결과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온 발자국은 곧 우리의 삶의 궤적, 즉 살아온 방식과 행적을 의미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진실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가집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실제 행동이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며 듣는 이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실학자로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비판하고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저서들 또한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걸맞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말은 그의 발자국에서 우러나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접하고 또 쏟아냅니다.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진정성 없는 말들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정약용 선생님의 이 말씀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연 나의 진심과 경험, 그리고 책임감을 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들의 말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발자국이 견고하고 진실할수록 우리의 말 또한 더욱 단단하고 설득력 있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진심이 담긴 말은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한 좋은 약은 거듭할수록 약효가 바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든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복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계속 복용하면 몸에 내성이 생기거나 본래의 효능을 잃게 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의학적인 의미를 넘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조언이나 충고도 계속 반복되면 잔소리로 들리거나 그 무게감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충고도 계속해서 듣게 되면 듣는 이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심지어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칭찬이나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 담긴 한두 마디는 큰 힘이 되지만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칭찬은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는 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학습 방법이나 공부 습관도 무조건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변화를 주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야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배움을 통해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사유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좋은 약이라도 변화 없이 계속 사용하면 약효가 바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와 새로움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맹목적으로 추구하거나 반복하기보다는 항상 그 본질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때로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고정된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유연한 사고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 지혜를 적용하여 늘 새롭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님은 익숙한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흔히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지만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에서는 예의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오히려 이러한 익숙한 관계에서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익숙함은 때로는 상대를 향한 배려나 존중을 잊게 만들고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관계의 금을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했으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모든 행위가 예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예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예의를 지킴으로써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나 가족 사이에서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작은 예의들이 쌓이면 그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익숙한 관계에서의 예의는 상대를 향한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이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익숙한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주옥같은 말씀들을 통해 자승자강의 정신, 작은 실천의 중요성, 용기의 진정한 의미, 존중의 힘, 삶의 시험에 임하는 자세, 말의 진정성,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익숙한 관계에서의 예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그의 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지혜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